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온 흔적이 얼굴과 말투,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고 몸도 가뿐해 보이며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이 활기로 가득 차죠. 반면 어떤 사람은 표정부터 무거워 보이고 여기저기 아픈 곳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합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압도적 1위는 누구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렇게 활기차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사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아볼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죠. 72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놀라운 건 김영수 씨는 전혀 70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으며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심지어 피부까지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였어요. 다들 감탄하며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김영수 씨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약 같은 건 안 먹어. 대신 나는 매일 나한테 투자해. 순간 모두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같은 모임에 나온 또 다른 친구, 71세의 박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겨우 1살 차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불편한 듯 허리를 문지르며 연신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 쑤시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병든 몸을 이끌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비결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하루 1시간 걷기를 3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아침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비가 오거나 몸이 조금 피곤해도 실내에서라도 몸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10분씩 스쿼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고 과식하지 않으며 가공식품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체크했다고 하죠. 박철수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운동 할 시간이 어딨어. 젊었을 땐 일하느라 바빠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쉬고 싶었지.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뤘고 몸이 아파도 참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다 보니
근육이 급격히 줄고 활력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나도 건강했어.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젊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이 건강해지며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해집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걸었고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왔습니다. 반면 박철수 씨는 운동은 귀찮다며 미루다가 결국 무릎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둘째, 식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대충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심해졌고 그 결과 몸이 더 빨리 쇠약해졌죠.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먹기 귀찮다고 건너뛰거나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몸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시간도, 돈도, 몸도 훨씬 더 많이 소모됩니다. 김영수 씨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않고 미리 점검하고 관리했죠. 박철수 씨는 몸이 아파도 참다가 병을 키운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하며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지금 건강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1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노후의 삶을 좌우하듯 경제적 자유 역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몸이 자유로워야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입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곳을 여행하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반면 누군가는 작은 소비조차 고민하며 돈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노후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삶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68세의 이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예요. 아침이면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오후에는 배우고 싶던 드로잉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취미 모임을 즐깁니다. 때때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젊었을 때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노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자. 이것이 그가 젊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정수 씨는 어떻게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연금만 믿지 않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려다가 생각보다 빠듯한 현실을 마주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정수 씨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면서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였습니다. 조금 덜 쓰고 덜 누려도 나중에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퇴직 후에도 소소한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퇴직 후 실버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후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오전 시간에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월급도 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운데 돈까지 벌 수 있으니 금상첨화죠. 처음엔 단순히 취미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커피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개인 레슨도 하면서 추가 수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소소한 수입이 꾸준히 생기니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고 그는 말합니다. 셋째,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정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쓰는 방식에 철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곳에 돈을 쓰는 것. 그는 새로운 옷이나 비싼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배우고 싶은 강좌, 여행, 건강관리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지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노후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곳에 투자했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삶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부유한 것도 대단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원하는 삶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돈 걱정에 갇혀 하고 싶은 일마저 포기할 것인가?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즐길 사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당연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노후에 가장 외로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고 가족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세의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가족과 즐겁게 어울리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몰랐죠. 박민수 씨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대화가 어색했고 자녀들과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퇴직 후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가족들도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가 실천한 변화들은 아주 간단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박민수 씨처럼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곧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젊었을 때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박민수 씨도 처음에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잔소리도 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어요. 하지만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둘째,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까워서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멀어져 단절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에는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주 연락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애들은 자기들 생활이 바쁘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기로 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가족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모든 감정을 가족에게만 기대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민수 씨는 퇴직 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 2회 등산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정말 좋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노후의 행복은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에서 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가족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돈독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족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처럼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느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듯 자신을 돌보고 젊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고 생기 있는 인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 약해지는 근력,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런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며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더 긍정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도 활발하고 정신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74세의 한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연락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항상 생기가 넘쳐요.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젊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밝은 에너지와 적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활력이 넘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름이 적거나 외모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활기차고 적극적입니다. 한정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표정을 밝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져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도 더 반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녀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더 긍정적인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피부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찬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쉬운데
이때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굴에서 느껴지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한정혜 씨는 젊었을 때부터 피부를 가꾸는 것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방치하는 것과 관리하는 건 다르죠? 피부에 생기가 있으면 더 활기차게 보일 수 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피부 관리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세안 후에는 꼭 수분 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했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속부터 촉촉해야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외출할 때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아예 안 하거나 반대로 너무 진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당한 색조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살짝 립스틱을 바르거나 연한 색조를 활용하면 얼굴이 확 달라 보이는데 어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기만 살리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부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주름이 적거나 피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가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이 무조건 화려한 옷을 입거나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혜 씨는 자신의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면 더 어색해 보여요. 대신 나이에 맞게 단정하고 세련되게 입는 게 좋아요. 그녀는 화려한 색이 아니라도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을 유지했고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정말 세련되고 멋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작은 액세서리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 활기찬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을 즐기는 사람 역시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단순히 외적인 관리만이 아니라 마음이 설레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생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취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쁘고 가족을 돌보느라 취미를 가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져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취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인생 후반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71세의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활기차게 외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가 이렇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취미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60대 중반부터 우연히 기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지금은 지역 동호회에서 함께 연주하며 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혼자 재미로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미를 통해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노후가 무료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호 씨는 기타를 배우면서 매일 연습할 목표가 생겼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성취감을 느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취미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둘째, 취미는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며 활력을 유지합니다. 김영호 씨는 기타 연습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오후에는 동호회 모임에 나가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무료하잖아요. 그런데 취미가 있으면 매일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시간이 알차게 채워져요.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무료함을 느끼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셋째, 취미는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기타를 배우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함께 연주하며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같은 취미를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취미는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 취미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취미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깊은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더 깊은 만족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는 넓은 집, 가득 찬 옷장, 많은 인간관계가 풍요로움을 의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낍니다. 69세의 이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에 가득 찬 물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옷,
수십 년 동안 모아둔 그릇과 장식품을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집이 깨끗해지니까 머릿속도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후 삶이 훨씬 단순하고 여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가득 쌓인 물건들은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기만 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기준을 세우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 사용할까?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까? 그녀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고 나니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청소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소비를 줄이면 진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고 싶은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소비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쇼핑을 할 때마다 그냥 예쁘면 사고 세일하면 사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녀는 이후로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한 가지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관계도 단순할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후에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예전에는 너무 많은 모임과 약속에 시간을 쏟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말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렵지만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진심으로 아껴주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건을 정리하듯 단순하게 만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넓어지고 소비를 줄이면 돈과 시간이 절약되며 관계를 단순하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평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감사와 기대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압니다. 73세의 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나이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기려고 해요. 강민호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다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배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는 은퇴 후에도 우울하거나 소극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호 씨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과거보다 현재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씨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젊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이에 맞게 지금 내 삶을 즐기는 게 중요하죠. 그는 늘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둘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강민호 씨는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좋으면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하고 감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 향이 참 좋다 하고 즐깁니다. 그는 행복이 큰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도 주변 환경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강민호 씨는 젊었을 때 사용하던 기술이 지금은 필요 없어졌지만 대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배우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잘 쓰게 됐어요. 그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 변화를 즐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모든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 경제적 여유를 위한 준비,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자신을 돌보는 작은 노력, 삶을 즐기는 취미,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단순한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이 말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더 좋은 이야기 나누어요. 감사합니다.